기본 단위 그래프의 복잡한 활용 예로서 로직 지식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플랫폼 API 기본 단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입력, 함수, 출력 꼭지점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함수 꼭지점을 보시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함수가 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식, 의학 지식이 됐던 의학이 아닌 다른 지식이던 지식을 로직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식을 데이터에 적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학 알고리즘, 수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그런 알고리즘을 데이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알고리즘이라든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지 제어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알고리즘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예는 이 첫 번째 로직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의학 지식의 예로 혈액 검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 검진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 그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감별 진단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인이 이상 수치를 봤을 때 이런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원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혈색소가 낮을 때 MCV라는 걸 확인하고, 이 전 슬라이드에서 요 MCV 수치도 나와 있죠. 그 MCV가 낮으면은 serum ferritin이라는 걸 또 확인하고, 그게 낮으면은 철 결핍성 빈혈, 그렇게 이제 진단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외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거쳐서 진단에 이르게 되는데요. 디지털 로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컴퓨터 칩에서 사용하는 그런 로직이고, 모든 것이 이제 1, 0으로 또는 참 거짓으로 표현이 되고 계산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로직을 이용하면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A가 낮으면 C다, 이런 지식이 있다면 디지털 로직에서는 if 낮은 A가 참이면 then C가 참이다, 그 다음에 A가 낮고 B가 낮지 않으면 이 두 조건이 만족되면 D이다 했을 때는 if 낮은 A가 참이고 낮은 B는 거짓이고, 그 두 가지가 and로 인해서 만족돼야 되고, 그러면은 D가 참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로직에 대한 온라인 강의는 여기를 참고하시고요. 디지털 로직을 이용해서 의학 지식을 나타내고 그거를 어떤 진단 보조, 결정 보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 보조를 위해서 간단한 로직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혈당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알람을 울린다, 이런 식의 간단한 로직들을 얼마든지 컴퓨터상에서 구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인공지능의 한 형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지 않는가 했을 때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한 간단한 로직들이 복잡한 의학 지식을 나타내려면 서로 연결되고 좀 더 복잡한 판단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타래처럼 엉켜버리는, 관리가 어렵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로직을 프로그램을 짰을 때 그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의학 지식이라는 게 계속 변하고 있고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그렇게 유연하게 그런 로직들이 바뀔 수 있도록 디자인이 안 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직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할 때 어떤 로직은 그래서 자바로 쓰여져 있고 다른 로직은 파이썬으로 쓰여져 있다면 서로 상호 운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상호 운영성의 문제가 있고, 로직에 대한 수요가 1000만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저희가 그것을 대처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 유연성, 상호 운영성, 확장성,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서블리스 나노 서비스,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저희가 원하는 결정 보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블리스 나노 서비스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고 지식을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결국 이벤트와 함수 나노 서비스랑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상태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 차트는 이전에 보신 플로우 차트와 다르게 어떤 복잡한 로직, 복잡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차트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계층 구조, 또 하나는 병렬 처리입니다. 우리 몸이 어떤 시스템, 인체가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이런 두 상태에 있을 수가 있죠. 열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열이 없다가 독감에 걸리면 열이 있고, 독감에서 나오면 열이 떨어지고, 그런 두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층 구조를 일단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것을 그대로 여기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열이 없다가 열이 생겼는데 그 상태에서, 그 어떻게 보면 상황에서, 컨텍스트에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태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열이 있는데 어지러움이 없다가 운동을 하니까 어지러움이 생겼다. 근데 운동을 멈추니까 다시 어지러움이 없어졌다. 열이 있는데 메스껍지 않다가 밥을 먹으니까 메스꺼워졌다. 근데 또 밥을 안 먹으니까 메스꺼움이 없다. 열이 있는 상태, 이 상위 상태 안에, 그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상위 상태 안에 여러 하위 상태, 여기 상태 3, 4, 5, 6이 다 하위 상태인데요. 하위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상태 3, 상태 4와 상태 5, 상태 6이 병렬로 처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상태 3하고 상태 6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지럽진 않은데 메스껍거나, 어지럽지도 않고 메스껍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병렬로 처리될 수 있다. 이게 상태 차트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 차트를 아까 낮은 혈색소의 간별 진단에 적용해 보면요. 사실 여기 나오는 로직은 앞서 나온 플로우 차트와 동일한 것인데요. 상태 차트로 돌아가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패턴, 여기 보면 상태가 두 개가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패턴의 반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와 요 상태가 왔다 갔다 하고, 상태 3과 상태 4가 왔다 갔다, 상태 5와 상태 6이 왔다 갔다 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기본 패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로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지식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이 기본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여러 계층에서 나타나는, 또는 이렇게 병렬로 처리가 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 기본 패턴이, 여기 보면 낮은 혈색소가 있고 없고 왔다 갔다, 또 여기 보면 뭐 낮은 MCV가 있고 없고 왔다 갔다, 높은 레티큘러 사이즈 있고 없고 왔다 갔다, 높은 MCV가 있고 없고 있고 왔다 갔다,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그 계층이 다를지라도 반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될 때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의 기본 패턴을, 하나의 펑션, as a function, 함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1 같은 경우는 낮은 혈색소가 있고 없고, 요 낮은 혈색소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판단하는 그런 함수고요. 함수 2는 낮은 MCV가 있고 없고, 여기 낮은 MCV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함수고요. 함수 3은 낮은 serum ferritin이 있고 없고를 따지고요. 함수 4는 높은 MCV가 있고 없고, 그래서 여기 높은 MCV가 없고 있고인데 요 둘을 따지는 것이고요. 함수 5는 낮은 폴레이트 비타민 B12가 있고 없고, 폴레이트 비타민 12가 있고 없고를 따지고요. 함수 6은 마지막으로 높은 레티큘로사이트이 있고 없고, 여기 레티큘로사이트이 높은 게 있고 없고 돼 있죠. 각각의 함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게 플로우 차트로 복잡하게 연결됐을 때는 이런 독립성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게 상태 차트로 바꿔주면 이런 독립적인 함수들을 뽑아낼 수 있고 as a function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로직을 간단하고 독립적인 함수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이 로직이, 이제 스테이트 차트 로직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함수, 그 어떤 로직들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상에서 상위와 하위 상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기본 단위 그래프가 보이고요. 혈색소, 헤모글로빈 값, 검사 값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입력 값이죠. 그게 이제 함수, 이 낮은 혈색소인지 판단하는
그거를 판단하는 그런 함수를 실행시키고요. 그러면 그 결과 이제 낮은 혈색소인지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낮은 혈색소가 1일 때 그 컨텍스트가 마련이 되고 그때 이제 MCV를 확인해서 MCV가 낮은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요 MCV 검사값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또 그 기본 단위 그래프를 이루는데요. 이 검사값이 있을 때 낮은지 확인하고 그 낮은 MCV의 참 거짓을 설정하게 되고요. 요 변을 만들어주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하위 상태의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MCV 검사값이죠. 이게 퍼블리시가 될 때 상위 상태가 1인지, 그러니까 요게 1인지 확인을 하고 그게 1일 때만 퍼블리시를 하는 거죠. 만약에 상태를 확인해서 1이 아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실행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 과정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0이라면 그 컨텍스트에선 요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상위 상태를 확인하고 그게 1인 경우에만, 그래서 그 컨텍스트가 맞는 컨텍스트가 마련되는 경우에만 이 뒤에 것이 실행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만들어지는 변이 그러한 상위와 하위 상태를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데이터 나노 서비스, 이벤트, 함수 나노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복잡한 의학 지식, 로직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어떤 챗봇을 만들 수 있겠죠. 이 챗봇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것과 이제 상호 인터랙션 하는 그런 챗봇이 되겠는데요. 챗봇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에서 그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딥러닝을 몰라도 거기서 제공하는 언어인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화, 이런 챗봇에서 어떤 대화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는가. 그래서 의도, 인텐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챗봇이 이 나노 서비스 기반 챗봇이 구현이 됐는데요. 이건 영어로 구현이 됐는데 이제 한글로 간단하게 번역해서 소개해드리면, 정기검진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색소 수치가 낮게 나왔을 때 물어볼 수 있겠죠. 챗봇이. 그러면 혈색소 수치가 낮고, 나이랑 성별을 물어보는 거는 그거에 따라서 어떤 정상 범위, 기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혈색소 수치를 말하니까 MCV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MCV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간별 진단에 의해서 철결핍성 빈혈이 의심된다. 이 챗봇의 기능은 저희가 이제 정기검진이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의료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챗봇이 이제 의료인한테도 유용할 수가 있는데요. 의학 지식이 방대하다 보니까 의료인들이 그걸 머리에 다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러한 의학 지식을 챗봇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증강현실,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물어볼 질문이나 검사 등에 관한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겠죠. 앞으로는 이제 개인 맞춤형 의료가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데이터로부터 집단이 아닌 개개인에 대한 방대한 의학 지식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 맞춤형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챗봇도, 개인 맞춤형, 상황 맞춤형 챗봇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결국 개인 맞춤형 지식을 이제는 사람이 일일이 다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자동화를 통해서 그런 지식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